네, 산뜻한 월요일의 출발입니다. 오늘 투자 알고리즘은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사님. 금리 인하를 지속적으로 좀 강조해 주셨던 이사님인 만큼 오늘 이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에 대해서 자세한 전략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금리 인하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섹터가 바로 바이오잖아요. 그죠? 거기다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 9월 23일이었나요? 키트로다 FDA 승인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제약바이오에 대한 그 매수 심리랄까요? 그 투자 심리가 좀 강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금리 인하라는 그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기대하지 않았던 재료가 좀 나왔다 보니까 바이오주에 대한 기대감도 당연히 좀 따라오죠. 추세 상승이 이제 시작되는 걸까요? 개인적으로 됐으면 좋겠어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부각이 됐었다가 또 사라졌다가, 그러니까 최근에 예를 들게 되면은 CPI 때는 또 올라갔다가 PPI 때는 또 떨어졌다가 또 잭슨홀 되니까 또 올라갔다가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금리 인하에 대한 희망적인 얘기가 잭슨홀에서 나왔기 때문에 일단 9월달 FOMC 전까지는 아마 바이오 관련돼가지고 한번 관심을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긍정적으로 일단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 혹시 9월 5일에 이제 미국의 고용지표가 나오면 혹시 이게 고용지표가 생각보다 잘 나오면 또 금리 인하 기대감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전까지는 좀 변동성을 감안해서 우리가 좀 관망을 해야 되는 걸까?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사실은. 네, 사실은 이제 지표만 보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표에 따라서 기대감이 있었다가 없었다가 있었다가 없었다가 계속 반복을 할 수 있는데, 이번 잭슨홀에서 어쨌든 뭐 금리를 할 수 있다는 그 여지를 일단 파월이 보여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그래도 이제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이 일단 높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그동안 말씀드렸듯이 하반기에 금리가 이슈가 되게 되고, 그 금리 이슈로 인해 가지고 바이오, 반도체 플랫폼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반도체는 잘 가잖아요. 그리고 금리 인하 기대감에 의해서 이제 바이오가 좀 움직여주게 되고, 그 마지막 플랫폼만 가게 된다라면은 일단 제가 말씀드린 대로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꼭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네. 플랫폼을 언급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바이오 섹터에 좀 매수를 플랫폼 중심으로 해야 될까? 알테오젠 필두로 오늘 ABL 바이오도 그 보호예수 물량 해제라는 소식들 전해졌고요. 여러 가지 그 이슈들이 지금 제약 바이오를 상승적으로 좀 올려주는 것 같거든요. 그 가운데서는 기술 수출이 있다. 특히 어떤 종목이 좀 유리할까요? 일단은 대장들 먼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소위 이제 작년에 얘기 많이 했잖아요. 알보리페. 그래서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보로노이,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펩트론, 그리고 이제 에이빌 바이오. 이런 것들 대장 먼저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뭐 당연한 얘기지만은 업종이 가야 이제 그 안에 있는 개별 종목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어쨌든 금리 이슈가 부각이 되게 되면서 바이오의 어떤 업종 분위기가 좋아질 만한 것들이 이제 기반이 만들어졌고,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기반들 속에서 대장들이 이제 이 개별주들을 이끌어주는 그런 모양새가 나오게 되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알테오젠도 그렇고 리가캠도 그렇고 보로노도 그렇고 에이빌 바이오도 그렇고 다 흐름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중요한 건 스타트를 끊었으니까 지속성이 중요하다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 이제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키트로다 SC 이제 FDA 승인 요게 남았는데, 요게 되게 되면은 아마 상세 힘을 좀 더 보태주게 되면서 전고점까지도 한번 늘어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또 흐름이 괜찮은 리가켄 바이오. 사실 리가켄 바이오하고 ST큐브 같은 경우는 9월달에 아시겠지만은 세계 폐암학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업종 분위기가 좋아지게 되면은 또 학회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여기에 참석하는 기업들, 방금 말씀드린 리가켄 바이오, ST큐브,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더 하게 되면 유한양행 이런 것들 같이 가중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 펩톤이 가게 되면은 이제 국내에서는 경구형 비만 치료제 가장 앞서 있는 종목인 또 일동제약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로노이라는 이런 것들은 뭐 충분히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대장주 대장주에 다 포함이 돼 있긴 하지만, 뭐 바이오 섹터 내에서 뭘 봐야 되냐, 뭐 ADC가 되냐, SC 제형이 되느냐, 아니면 뭐 비만 치료제가 되느냐, 뭐 코로나가 되느냐, 뭐 여러 가지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확실한 건 ADC 쪽으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뭐 약물 전달 플랫폼 여기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면역 항암제 같은 경우에도 세포 독성 항암제 쪽에서 이제 ADC 쪽으로 이제 전환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신약 개발이 그쪽으로 많이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린 종목들이 이제
뻔한 종목이지만은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보로노이, 에이빌 바이오 이런 것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작은 종목으로는 좀 전에 폐암학회 관련돼 가지고 SQ를 말씀드렸듯이 또 이제 이쪽 걸 보게 그 약물 전달 플랫폼 요걸 보게 되면 또 신규 상장한 종목이 있거든요. G2G 바이오. 요거 오늘 제가 볼 땐 G2G 바이오는 거래량이 좀 관건일 것 같아요. 오늘 5일선 회복시키게 되면서 이제 거래량까지 최근 거래량 대비해서 한 2배 정도 이상 늘어나게 된다라면은 G2G 바이오 같은 경우도 ADC 관련돼 가지고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어떤 추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G2G 바이오까지 ADC 쪽으로 좀 포함해서 보자. CDMO 쪽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관세라는 큰 장벽이 있긴 한데 일단 그 정태근 이사님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바이넥스 굉장히 좋아하셨던 걸로 네, 기억을 하고 또 셀트리온이나 바이넥스뿐만이 아니라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까지 지금 증권가에서 실적 개선 기대된다, 더 갈 거다라고 언급을 해주는 상황이거든요. CDMO 섹터는요? CDMO도 일단은 봐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 제가 바이넥스를 말씀드렸는데 기억을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바이넥스 상당히 많이 밀었었는데 지금도 그 관점은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CDMO를 보게 되면 그 생물보안법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국방수권법에 이제 생물보안법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추가를 해서 이제 추진하는 그런 얘기들이 조금씩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이제 그 생물보안법 관련돼 가지고 CDMO도 마찬가지 좀 관심을 좀 가져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이제 뭐 당연히 대장인 뭐 삼성 바이오로스는 봐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탄력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 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삼성 바이오로스도 잘 가겠지만은 삼성 바이오로스 대비해서 좀 더 탄력 있게 가질 만한 종목은 좀 바이넥스라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이제 중소형 이제 CDMO 중에서는 가장 이제 업력 있고 이름 있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이넥스를 계속 이번에도 오늘도 또 계속해서 네.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러면 제약바이오 저희 전반적인 네. 섹터를 다 짚어봤는데 다 좋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저희가 포트폴리오에 자리가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네. 좀 짚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네. 딱 하나만 산다라면 어떤 종목 고르시겠어요? 그렇다면은 아마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리면은 제 방송에 댓글 다신 분들 방송 보시면 놀라실 수 있는데 알테오젠이요. 오, 네, 알테오젠. 정말요? 요거 대장으로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테오젠까지. 네, 작년하고 이제 뷰가 많이 바뀌셨어요. 좋습니다. 로봇으로 넘어가시죠. 자, 로봇이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심상치 않다 싶더니 오늘 그룹 액션이 나와주고 있어요. 금리 인하 기대감도 물론 이 성장단이 로봇에 포함이 되겠지만 뭐 뉴스에서 제가 언급드렸듯이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해서 지금 로봇 수요가 국내에서 올라갈 거다. 그리고 엔비디아에서 오늘 로봇 신경망이라는 신제품을 또 새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그렇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내뿐만 아니라 지금 해외에서도 지금 이슈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로봇주는 이제 갈 때가 되지 않았나. 되게 오래 쉬었잖아요. 좀 많이 쉬었죠. 네, 지금 본격 트리거 시작인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1월달 그때 당시에 일론 머스크죠. 일론 머스크의 어떤 기대감 때문에 1월달, 12월달, 1월달 강세를 보였다가 지금 아주 많이 쉬었거든요. 참 그 노란 봉투법이 로봇주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계기를 좀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일단은 오늘 보시면 시장의 하락 업종을 보시면은 아랫단에 뭐가 있냐면은 아침 쪽에 강했던 조선이 하락으로 전환돼 버렸고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일단 노란 봉투법이 시장에 화두가 되고 있다라는 건 뭐 사실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노란 봉투법이 통과가 되게 되면서 기업들의 어떤 로봇 자동화 수요 요거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정말 오랜만에 노란봉투법이라는 이슈 때문에 로봇주가 갈 수 있을 만한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여기서 수급만 좀 더 붙어주게 된다라면 투자 심리까지 호전이 되게 되면서 그동안 많이 쉬었던 것에 대한 어떤 순환매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지금은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로봇주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사실 다양한 섹터와 테마가 오르잖아요. 로봇 그렇죠? 안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더 보시는 쪽이 있습니까? 일단 액추에이터 쪽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액추에이터요? 네. 그리고 액추에이터 쪽을 보게 되면 또 합숙하게 되면 휴머노이드 액추에이터 이쪽으로 봐야 되는데 오늘 하이젠 RNM이 되게 강하잖아요. 하이젠 RNM이 휴머노이드 액추에이터를 제일 잘하는 기업이에요? 그렇죠. 아하. 그래서 오늘 대장으로 오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어쨌든 노란봉투법이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아시겠지만은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도 아틀라스인가요? 아틀라스는 이제 공장에 투입한다는 얘기가 있는 상황들이 우리 조금 전에 방송
주제 서두에 이제 앵커님도 엔비디아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휴머노id 로봇에 대한 이제 이슈가 화두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로봇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감속기 모터를 포함하는 액추에이터를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 액추에이터 봐야 되는데 그 속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하이젠 RM, SBB 테크, SPG, 로보틱 같은 종목들인데 그 속에서 하이젠 RNM이 특히나 가장 돋보이는 이유는 방금 이제 말씀하셨듯이 네. 그 휴머노이드 그 액추에이터 관련돼 가지고는 가장 연관성이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여담이지만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어떤 이슈가 나왔을 때 어떤 종목을 살까 고민이 되잖아요. 그럴 때 네. 제가 뭐라 그랬죠? 대장 무조건 잡으라 그랬잖아요. 오늘 하이젠 RNM이 가장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금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걱정하지 말고 대장을 잡는 게 맞다고 좀 봐지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 로봇 대장주들까지 강세를 보인다는 게 정말 좀 반가운 것 같아요. 그동안은 아시겠지만 로봇주가 강세를 보였지만은 대장주는 전혀 반응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잠시 부각됐다가 식어버리고 부각됐다가 식어버리고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오늘을 기점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두산 로보틱스 같은 종목들이 선두에 서주게 된다라면은 이 로봇주의 어떤 흐름은 좀 더 길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반가운 현상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의 그 수혜 주로도 하이젠 RNM이 네네. 역할을 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오, 알겠습니다. 대장을 잡아야 된다. 지금 주가 좀 높은데 그럼 따라잡아야 됩니까? 오늘이 네. 상승의 출발점이라고 전지를 깔아보게 되면 네. 오늘 매수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긴가민가해서 못 잡잖아요. 네. 그러면은 조정을 그냥 기다리세요. 그래서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오늘 테마가 부각이 됐을 때 초반에 따라잡던가, 아니면 이게 긴가민가하면은 또 뒤늦게 따라잡지 말고, 그러니까 그게 이틀이나 3일 정도 뒤겠죠? 그때 잡지 말고 조정을 충분히 기다리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좋습니다. 하이젠 RNM 현재 24% 급등하면서 36,400원 지나고 있는데 이게 상승의 시작일 수 있다. 오늘 거래도 상당히 많이 실리고 있습니다. 자, AI 소프트웨어 쪽도 반응이 슬슬 나옵니다. 네네. 진짜 오랜만에 퓨리오사 AI 관련해서 DSC 인베스트먼트 4x4도 가고 또 이외에도 소프트웨어단에 조금 네네. 한 2, 3%의 동반 상승이 이루어지는데 이쪽은 로봇주보다 더 많이 빠졌거든요. 네, 그렇죠. 아, 기회가 있을까요?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네.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로봇이 가게 되면 AI에 갈 수밖에 AI는 무조건 가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휴머노이드 로봇, 그냥 그동안에 어떤 산업 로봇, 그러니까 단순 작업을 하게 되는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는 AI가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 예를 들게 되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TRA와 그 높은 수준의 AI를 탑재한 이제 로봇의 영상을 공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 휴머노이드 로봇이 뭘로 작동이 되느냐? AI로 작동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AI가 가야 되는 기반이 좀 있는데, 근데 지금 AI는 좀 딜레마가 있거든요. 이제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소브린 AI 관련돼 가지고 좀 추가적인 소식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까지 좀 보태주게 된다라면은 아마 AI 쪽 같은 경우는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로봇, AI 둘 다 봐야 되겠지만 그 속에서 AI 쪽보다는 로봇 쪽을 좀 더 무게 중심을 두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추후에 이제 소브린 AI 관련돼 가지고 정부 정책적으로 좀 더 이제 모멘텀이 붙게 된다라면은 그때 가서 AI가 좀 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은 어떨까요? 일단 카카오 같은 것들은 뭐 괜찮다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네. 근데 일단은 그 외에는 조금 이제 기다렸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그러니까 여기가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들어가는데 좀 더 빠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도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리스크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반등이 나왔을 때 뭐 오늘 하이젠 RM을 예를 들게 된다라면은 한 10%뭐 덜 먹을 거 생각하더라도 그때 반등이 나왔을 때 차라리 따라잡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우리가 퍼스트 무버가 될 필요는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충분히 기다렸다가 로봇이 부각이 되면서 로봇을 따라잡는 것처럼 AI도 마찬가지로 그런 흐름이 왔을 때 따라잡는다고 하더라도 뭐 충분히 저는 만족할 만한 수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퍼스트 무버보다는 패스트 팔로워가 되자. 이렇게 좀 답을 하도록 할게요. 퍼스트 무버보다 네. 패스트 팔로워, 조금 뒤늦게 따라가도 괜찮은 쪽이 AI 소프트웨어다. 좋습니다. 자, 저희 신재생하고 원전 한번 체크 도와드릴게요. 일단 신재생은 트럼프 그 행정부, 트럼프 대통령의 네네. 약간 좀 거센 말이 있었죠. 신재생은 사기다. 그렇죠. 근데 생각보다 주가가 잘 버텨주고 있어서 이게 또 다른 우리가 모르는 호재가 있는 걸까 생각이 듭니다. 풍력 그 프로젝트 네. 다시 지금 시작한다고 한 지 얼마 안 돼서 또 중단 이렇게 이슈가 나왔는데 신재생은 주가 측면에서는 오히려 기회로 봐야 되나요?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 네. 굳이 신재생을 들어가야 되나?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주제들이 있잖아요. 큰 업종 같은 경우는 금리 이슈를 해가지고 바이오를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테마 관련돼가지고 로봇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쪽이 잘 가게 된다라면은 차라리 이쪽으로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지금이 만약에 이제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 과거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그린 뉴딜 얘기 나왔을 때 태양광하고 풍력이 되게 강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정권이 바뀌게 되면서 이재명 정부가 들어왔는데, 그러면은 과거의 어떤 경험치를 보게 되면은 이제 풍력하고 태양광이 가야 되는데 안 가요.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아리백 산단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이제 문재인 정부 때만큼 안 간다는 얘기죠. 이런 현상인데 굳이 데려가실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적으로 보더라도 이제 과거 이제 바이든 정부 때 이제 신재생 관련해서 많이 부각이 됐지만, 또 정부가 바뀌게 되면서 시장은 과거의 어떤 정책 관련주보다는 지금 이제 트럼프가 뭘 하냐, 무슨 얘기를 하냐, 여기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쪽에 이슈가 발생되면 그쪽의 수익이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굳이 이제 신재생 쪽을 가져갈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굳이 뭐 신재생 쪽으로 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가는 쪽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단지 뭐 SK 오션 플랜트라든지 이런 쪽으로 개별적으로 본다라면은 보셔도 되지만 그 이상은 뭐 권하고 싶지 않네요. 다른 더 시장에 네. 맛있는 먹거리가 좀 많아서 그쵸. 이제 굳이 신재생을 보기보다는 조금 더 수익률이 높은 쪽으로 보자. 자, 2차 전지는 그럼 어떻게 보시는지요? 리튬 네네. 가격이 올해 가장 높은 가격을 찍었는데 네네. 이게 이제 시적 개선의 본격 트리거가 되어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럴 가능성은 있지만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중국 탄산리튬 가격 동향을 계속 체크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어제 언론에 나온 뉴스를 보게 되면은 중국의 탄산리튬 가격이 톤당 86만 8만 6천 위안까지 올라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국의 탄산리튬 손익분기점이 10만 위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손익분기점 아래라는 거죠. 물론 4월 달 대비해서 많이 올라온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익분기점 대비해서 아래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일단 좀 더 갈 길이 남았다고 생각이 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최근에 이제 이런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바이오에서 금리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금리 이슈는 저 개인적으로 2차 전지도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금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대규모의 어떤 투자가 필요한 산업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게 반도체도 그렇고 바이오도 그렇고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2차 전지도 같은 맥락이라 봐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2차 전지가 전반적으로 또 흐름이 괜찮은 것들은 금리 이슈의 어떤 영향을 또 충분히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가 길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리튬 가격이 좀 더 올라가야 될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어떤 분위기를 보게 된다라면은 2차 전지는 아직까지 상승 추세는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일 핫한 게 LNF인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없네요. 2차 전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원전도 한번 볼까요? 원전은 이제 리스크 완전 이제 해방되고 좀 본격 상승 추세만 남은 걸까요? 일단은 원전은 두산 에너빌리티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네. 제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이제 뭐 오늘 강한 한전산업이라든지 그리고 방금 말씀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BH 정도는 제외를 하고 대부분의 종목이 이제 제자리를 좀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인 노이즈에 의한 상승은 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부터 이제 중요한 것은 SMR 관련돼 가지고 뉴슬케어 파워가 됐던 이제 테라 파워가 됐던 이쪽에서 추가적인 어떤 얘기가 나온지를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BHI 정도만 일단 괜찮다고 추가적인 상승이 지금 구간에서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지만 나머지 두산 에너빌리티, 한전산업, 우진엔텍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일단 제자리에 온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에 흐름을 좀 더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자리로 돌아가는 중이다. 자, 마지막으로 반도체 한번 체크해보죠. 일단 지금 하이닉스가 슬슬 또 올라주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이제 오를 대로 다 오른 건가? 이제는 하이닉스가 다시 그 키를 잡는 건가라는 또 생각도 드는데 라고 하셨어요? 다른 생각이신가요? 아니, 그건 아니고 네. 그 말씀하신 거에 동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최근에 7만 원 돌파하고 난 뒤에 좀 더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 계속 돌파가 안 되고 지금 옆으로 횡보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에 있던 수급이 이제 하이스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사실 30만 원에서 24만 원대 부분까지 이제 가격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기술적으로 이제 가격 메리트가 부각될 자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어떤 시장 현상,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가 계속 가는 현상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하이스의 어떤 그 흐름은 좀 더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게 아니라 지금 화면 보신 것처럼 삼성의 어떤 추가 상승이 제한되다 보니까 가격 메리트가 있는 하이스 쪽으로 수급이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좀 계속 가져갈 가능성이 있어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고 나서도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는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H20 그 수출 재개 소식 나온 뒤부터 하이스가 네. 몸에도 못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하이스는 뭐 엔비디아 이슈에 전혀 영향을 안 받는 건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보다는 영향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가격적인 어떤 기술적인 부분으로 네.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 관련돼 가지고는 조금 전에 화면에 나왔지만은 이스페타시스 있고 그리고 또 하나 CCL 관련된 거 두산. 요렇게, 두산, 예, 테스라 말고 그냥 두산 본주요? 예, 두산 본주요. 아. CCL 있잖아요. 그거 관련된 엔비디아 수혜주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 수혜주는 이스페타시스하고 두산 정도만 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반도체까지 다뤄봤고요. 미래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